여러분, 저항이란 무엇입니까? 보통 뭔가 불쾌한 것이나 불편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저항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기대하고 있는 현실이 A인데 실제 현실은 A가 아니라 B였을 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원하는 경험은 이게 아니라 저건데 라고 하면서 우린 저항합니다. 현재에 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항이죠. 그쵸? 우리가 뭔가 불편한 것을 만났을 때, 우리 기대치를 뭔가가 어긋났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저항이라는 반응을 합니다. 차가 막힌다. 저항은 뭡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은 차가 이제 안 막히고 뻥뻥 뚫려서 이제 잘 갈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차가 막힌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막혀? 도대체 다들 어딜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서는 요란 법석이야? 도대체 얼마나 더 걸릴 건데? 정말 미치겠다. 왜 저 차는 왜 옆에서 끼고 난리야? 이 모든 얘기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저항입니다. 상황은 무엇이에요? 상황은 차가 막혀가 상황이에요. 그 상황 자체가 내가 바랬던 현실과 어긋나는 현실이에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투덜투덜거리거나 탓을 하거나 밀어내려고 하거나 그 현실을 싸우려고 하거나 이게 저항입니다. 또 다른 예시, 만약에 회사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나한테 줬는데 잘 할 줄도 모르고 처음 해보는 일인 거예요. 도전적이에요. 그것에 대한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해야 돼요. 근데 계속 미뤄요. 안 쳐다봐. 안 해. 계속 딴짓해요.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미루고 끝까지 궁지에 몰릴 수준까지 밀어요. 예. 이것 또한 여러분 저항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저녁 10시 15분에 온라인 명상 수련이 있습니다. 가야 되나? 뭐 이런 거예요. 오늘 가야 되나? 피곤한데. 오늘 되게 저번 주말에 무검까지 했는데 하루 종일 명상했는데 오늘도 이거 해야 되나? 이게 저항입니다, 여러분. 변명하고 나 피곤하다고 하고 나 충분히 명상 많이 했다고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유를 대면서 난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저항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또 수리 중이에요. 저번 주에 분명히 고장 나가지고서는 내가 6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 또 고장이 났어. 왜 고장이 나? 짜증이 확 하고 납니다. 불평합니다. 걸어 올라가면서 도대체 수리하는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놈의 아파트는 왜 이 모양 이따위야? 저항합니다. 씩씩거리면서. 내가 원하는 현실이, 기대하는 현실이 A인데 실제 현실은 B였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불편감 또는 불쾌감을 줬을 때 우린 저항을 합니다. 집에 왔더니 아들놈이가 빨래를 안 해가지고서는 이따만큼 쌓아놨어요. 빨래가. 아니면은 뭐 음식을 먹고 싱크대에 막 그 그릇이 이따만큼 쌓여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릇을 씻으면서 진짜 언제 쟤는 나가니 정말. 쟤랑 어느 세월에 하면서 이제 상상을 합니다. 제가 집을 나가서 이제 더 이상 쟤랑 안 살아도 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예? 이것도 저항입니다. 코로나 걸렸는데 저희 엄마 팔게요. 코로나 걸렸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저에 이어서 코로나가 걸리셨죠? 계속 열을 재십니다. 왜 열이 안 떨어져? 엄마 코로나가 걸렸으니까 열이 안 떨어져. 왜 열이 안 떨어져? 이게 우리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18번이 됐어요. 왜 열이 안 떨어져?
여러분들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신호는 하나,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분주해져요. 집중을 못해요. 몸의 긴장도도 높아져요. 걱정, 과거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계속 곱씹기도 해요. 딴 데로 회피하려고 해요. 과하게 일을 하든, 뭔가를 막 폭식을 하든, 짜증이 훅훅 하고서는 많이 나든, 욱하는 감정들. 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저항하는 것이 그냥 무감각으로 가면서 마치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마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루고 생각 안 하고 덮고 막 이런 것도. 아니면은 막 통제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수습하고 고치려고 집착. 저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저항을 하면 할수록 그 저항하고 있는 그것이 더 끈질기게 지속됩니다. 저항을 하면 할수록 그 불쾌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끈질김을 발휘하며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걸 저항해요. 그럼 저항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뒤척이면서 막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한번 세봐. 바디 스캔을 해봐. 그래도 잠이 안 와? 그러면 그 잠이 안 오는 것과 뒤척이며 싸우고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잠이 더 안 옵니다. 내가 긴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긴장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막 어깨가 긴장이 되고 뭐가 긴장이 되고 몸이 되게 긴장이 됐어요. 근데 그 긴장을 허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걸 수용해주지 않고 오히려 막 긴장하지 마 하면서 밀어내고 긴장을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긴장이 더 심해집니다. 오히려 막 안 나왔던 기침도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고 어깨가 더 굳고 심장이 더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픔과 불쾌함과 불편함은 삶의 일부입니다. 즐거움이 삶의 일부인 것처럼 삶은 둘 다 줘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애써 밀어내고 저항하면 그 아픔은 더 지속되는 끈질긴 힘이 발휘되는데 명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픔은 삶에서 피할 수 없다. 누군가와는 언젠가 이별하고 살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떤 건 예측 가능했던 어떤 건 예측 불가했던 마음이 아픈 일들 겪기도 하고 몸이 아픈 경우도 겪기도 하고 불쾌한 순간들 있고 아까 미희님이 얘기하셨던 상사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불쾌감 줄 수 있고 불편함 또 우리 삶의 일부이고 아픔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불필요합니다. 아픔은 불가피하지만 고통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챙김을 통해서 아픔을 밀어내는 연습이 아니라 저항은 그 밀어내는 연습이고요. 아픔을 마음 챙김적으로 맞이하는 연습을 합니다. 불편감을 마음 챙김적으로 반가워하며 맞이하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그런 식으로 밀어내는 것, 이런 저항, 이것은 굉장한 인간의 습관이에요. 자동 반응이에요. 이렇게 아파 그러면 밀어내, 아파 그럼 도망가, 아파 그럼 싸워. 이것은 너무 자동 반응이에요. 자연스럽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탓할 것이 절대 아니에요. 대대로 그래왔어요. 마음 챙김은 그렇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본능 반응과 역행을 하는 것과 같아요. 본능적인 반응과 역행을 하고 반대, 이래도 돼? 하는 것처럼. 이건 전혀 자연스럽지 않는데, 도망치는 게 자연스러운데,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40대 된 남자분이 목 디스크를 이제 좀 심각하게 앓으면서 통증을 호소하며 명상을 시작하셨던 분의 얘기였어요. 그분이 20대 때는 운동신경 좋고 몸도 건강하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그래서 운동도 잘했고 뭐 축구 뭐 그 학교 축구 그런 그 축구단 뭐 이런 데에서도 반장도 하고 막 이제 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20대는 몸에 대한 자신감이 많았어요. 그랬다가 30대가 됐었을 때 일이 많아지고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맨날 앉아서 일하고 막 이러면서 살이 이제 찌기 시작한 거예요. 운동을 이제 못하게 되고. 그래서 맨날 다이어트 해야 된다, 살 빼야 된다, 막 이런 강박? 그런 것이 이제 30대를 좀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찐 몸에 대해서 점점 자신감도 하락이 된 거죠. 그래서 한때는 나에게 자부심을 줬던 몸이 이제 30대가 돼서는 좀 쪽팔린 것이 됐었던 것이에요, 이 몸이. 그러다가 40대가 됐었을 때는 점점 운동도 안 하고 내 스스로를 케어를 안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라는 것도 걸렸고 그러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다 보니 이제 목 움직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한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점점 이제 걱정이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분 입장에선. 디스크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몸이 더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제 더 몸이 나빠질까 봐에 대한 걱정, 불안이 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지? 에 대해서 왕집착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 몸이 자신을 되게 배신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몸이 날 배신했다? 이 40대 분의 어떤 남자분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비교적 젊었을 때는 또 이게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도 이게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는 확실하게 더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분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그 얘기했었던 분 중에 한 분은 임신을 했었는데 유산을 한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어요. 자기는 꿈에도 이런 일을 자기가 겪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대요. 왜냐면 자기는 멀쩡하고 건강도 잘 챙기는 편이고 뭐 살이 찐 것도 아니고 무슨 성인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유산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대요. 근데 막상 그걸 겪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임신을 한 상태에서 계속 불안한 것이에요. 또 유산될까 봐. 그리고 계속 걱정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지금 이 임신은 멀쩡한 상황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전 걸 계속 끌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자기가 자기 몸을 불신하기 시작했대요. 자기 몸에게 자긴 배신당했다고 생각이 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 몸이 너무 당연했는데 당연히 얘는 작동하는 거고 당연히 이러는 것이고 한데 그 유산 이후에 이 몸을 미워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특정된 극소수분들의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잠시 멈추고 우리 스스로를 보면 어떤 일부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중에 일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로서 그 40대 남자분 명상을 시작하셨고 그러고 명상을 시작하시면서 이분이 수련적으로 가지고 가신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목에 통증이 올 때마다 막 집착스러운 생각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는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면서 걱정이 앞서가고 이제 불안불안한 생각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서 이분이 연습했던 건 그 집착과 두려움으로 빠지지 않고 스스로에게 친절함을 발휘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친절한 태도를 연습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분이 했던 건, 아파. 통증, 목 통증.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맨날 그 목이 아플 때마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아파. 목, 통증. 이 말을 자기의 사전에서 걷어냈대요. 통증이란 말을 걷어내고 아파라는 말을 걷어내고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는 연습을 했대요. 아프다고 부르지 않는 연습. 그러면서 오히려 호기심을 갖고 그 목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며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끔따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감각의 이름을 붙이는 연습이었어요. 열이 난다. 열, 뜨겁다. 쿡쿡, 쿡쿡, 쑤신다. 꾹 하는 압력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 신체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감각적으로 들여다보며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붙일 때마다 이게 현실이구나. 이름을 붙일 때마다 부인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구나. 인정. 이거구나. 그분은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렇구나. 지금 이게 내 현실이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셨대요. 그게 자각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챙김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아무런 판단,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챙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분이 하셨던 것은 통증이 올 때마다 이제 본인의 습관적인 생각들이 막 나타나는데 집착스러운 생각들, 두려움에 빠지는 생각들, 불안감을 유도하는 생각들 등장하는데 그걸 알아차릴 때 친절함을 발휘하면서 알아차린 것이 생각들 왔구나. 생각들 왔구나. 그리고 맨날 내가 아파 하는 것에 그 아파라는 단어를 제거했고 사전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감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감각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지금 따끔따끔이 왔구나. 오케이. 지금 열감이 나는구나. 오케이. 지금 묵직함이 있구나. 이게 그의 수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 통증이 자주 왔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번이고 이제 수련이 된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목 통증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는 허리 통증일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는 두근두근거리는 심장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는 어깨가 경직되는 것이에요. 네? 그럼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비난하지 않고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수련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통증과 더 이상 싸우지 않다 보니 그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그 목 통증에 실제로 그 목 안에서 신체적으로 거기에 여유와 공간이 느껴지기 시작하셨대요. 실제로 여유와 공간이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여유와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대요. 그것과 그 불편감과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어느 한때 나의 자부심이 되어줬던 이 몸이 어느덧 나에게 수치스러움을 주는 대상이 되었고 피크를 치는 순간에는 이 몸이 나의 최고의 적이 되었는데 이젠 이 몸이 나를 깨어나게 하는 신성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멋있는 남자예요. 진짜. 여러분, 이건 좀 딴 얘기지만 같은 맥락이기에 제가 자주 목격할 수 있었던 경험이어서 나눌 수 있는 건 자연 출산을 선택하셨던 많은 자이요가의 엄마들의 경험담들이거든요. 저희가 임산부 요가를 하면서 자기 주도적 출산, 자연 출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적극적인 안내를 해드렸었고 그 중에 한 분이 화진님도 그 선택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서 그 자연 출산을 하셨던 분들의 경험담들은 다 자연 출산은 가지각색이에요. 네? 근데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아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 출산하면 통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통증이라는 것을 뭐 무통이든 무엇이든 무마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 출산하신 분들은. 그것과 함께하는 연습이거든요. 물론 모든 자연 출산하신 분들이 그것과 함께하면서 그것과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거 막 애써 싸우는 분들 많아요. 이 악물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 막 그거를 이겨내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진짜 이걸 마음 챙김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통증과 함께 했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 통증과 함께 했던 경험이고 그것에 대한 인정이 일어났던 경험이었던 거예요.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다. 내 아이를 낳으려면 이걸 난 해야 된다예요. 그리고 이건 삶의 일부 과정이다예요. 그러면서 아이와 협조를 하고 그 과정에서 뱃속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조화를 이루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호흡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함께 그 통증과 있어주는 경험을 하면서 출산을 해요. 그리고 그 엄마들의 그 이후의 눈빛을 보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자신감 10,000%예요.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불쾌감, 불편함과 머물렀을 때 마음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자신감이에요. 물론 그 엄마들 중에서 또 이런 경우도 봅니다. 그때는 자신만만했는데 그 다음에 막상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슬픔으로 훅 빠지고 우울감으로 훅 빠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 못 해 먹겠어. 차라리 배 안에 있었을 때가 훨씬 편해서.' 막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포인트는 제 말은 여기에서 마음 챙김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삶은 진행형이고 불편함과 불쾌감은 삶은 끊임없이 나에게 줄 것이기에 그럴 때마다 마음 챙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접할 수 있다면이에요. 물론 저항할 때 있겠죠. 왜 안 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자동 반응인데.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을 충분히 수련을 하면서 계속 나 스스로를 길들이며 훈련을 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삶에선 즐거움과도 있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불편함과도 머물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큰 자존감을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MBSR에서는 제안하는 것이에요.